내 이름은 오쿠다 아야카, 21살의 대학교 4학년이다. 이번 이야기는 내가 치렀던 극악무도의 압박 면접에 대한 내용이다. 나는 매우 평범한 대학생으로 공부든 뭐든 딱 중간인 눈에 띄는 특징이 없는 아이다.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다 보니 솔직히 지금까지의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는 할 순 없다. 즉, 가장 평범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 3학년의 3월, 그런 나도 드디어 다른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취준을 시작했다. 말로는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취준은 정말 힘들었다. 심신이 모두 지쳐가고 있음을 실감하자 놀러 다닐 시간에 좀 더 준비해둘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취준 중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면접이다. 세상엔 다양한 면접관들이 있는데 그중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 그나마 괜찮은 면접관을 예로 들자면 그럼 자기소개부터. 딱 봐도 피곤에 쩌든 얼굴로 어딘가 건성건성인 사람, 혹은 진짜?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술자리 텐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올해 자이언츠 컨디션이 좋아 보이던데 누가 제일 기대되나요? 이런 식으로 취미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면접관은 뭐? 잘 안 들리니까 좀 또박또박 말해봐. 네 입은 장식이냐? 이런 식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멘탈이 탈탈 털려서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어진다. 뭐 그런 면접관이 있는 회사는 합격해도 안 가겠지만, 나는 현재 메일을 고군분투 중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건 동기 친구들일 것이다. 내 경우 미나라고 하는 동기 친구가 있다. 서로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렇게 나는 다음 면접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한다. 역시 미나랑 말하다 보면 힘이 나는 것 같아. 나중에 미나랑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각자의 노력과 운이 따라야 하는 거니까. 한 사람만 취업 성공했다고 싫어하기 없기다? 알겠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우정은 변치 말자. 사실 서로 지원한 회사 중 딱 한 군데 겹치는 데가 있었는데 둘 다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었다. 면접은 여러 날로 나누어 보는데 면접 첫날이 미나였고 그 다음 날이 나였다. 끝나면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려줘? 알았어. 그리고 며칠 후 면접이 끝났을 시간에 맞춰 미나에게 라인을 해봤다. 하지만 미나의 상태가 좀 이상했다. 오늘 면접 분위기 어땠어? 아야카,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나 앞으로 잘할 자신이 없어. 뭐? 무슨 일 있었어? 어제까진 자신만만했잖아. 오늘 면접에 갔는데 나도 알지. 그것 때문에 라인한 건데. 이 면접 보고 진짜 멘붕이 와서. 멘붕? 앞으로 면접을 어떻게 봐야 할지 너무 무서워. 뭐야 그게? 무슨 일인데? 나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나 어떡해? 진정해봐. 이럴 땐 혼자 있으면 안 돼. 지금 거기로 갈게. 알았지? 기다릴게. 미나의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그렇게 밝고 멘탈도 강했던 미나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다니. 도대체 어떤 면접관을 만난 걸까? 나는 서둘러서 미나의 집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날 보자마자 미나는 내 앞에서 처음으로 엉엉 울어댔다. 미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바탕 울고 난 후 미나가 진정될 때까지 등을 쓰다듬어줬다. 겨우 정신을 차린 미나는 천천히 오늘 면접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오늘 본 면접이 극악무도한 레벨의 압박 면접인 듯했다. 압박 면접은 나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다. 물론 미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정도로 겁에 질려 엉엉 우는 미나를 본 건 처음이었다. 게다가 나도 내일 그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었다. 미나가 겁에 질려 할 정도로 무서운 면접을 내가 잘 볼 수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다 문득 또 한 명의 남자 동기인 키무라도 그 회사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나는 급하게 키무라에게 연락해보기로 했다. 저기 있잖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연락 가능해? 응, 괜찮아. 너도 오늘 미나랑 같은 회사로 면접 보러 갔었지? 응, 그러고 보니 너도 내일 면접이라며? 응, 그것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면접이 엄청 어려운 압박 면접이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었어? 압박 면접? 무슨 말이야? 어? 미나는 오늘 면접이 너무 힘들었다던데? 압박 면접을 봤다는 거야? 응, 맞아. 나도 괜히 불안해져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난 그냥 평범했던 것 같은데? 나 포함 남자 3명이서 면접 봤는데 걔들도 평범했어.
미나가 만났던 면접관이랑 달랐나? 면접실이 같았으니 그건 아니었을 거야. 그것보다 미나는 괜찮아? 엄청 힘들었나 봐. 이제 면접을 볼 자신이 없대. 왠지 미나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나도 이 회사의 면접 본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그래, 고마워. 키무라는 면접이 평범했다고 했다. 이 온도차에 나는 솔직히 당황했다. 미나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은 안 보였으니까. 그치만 키무라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 그대로 다음날 면접에 가게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내 의문은 풀리게 된다. 다음날 나는 일단 그 회사의 면접장으로 향했다. 면접실엔 나와 또 한 명의 여성 그리고 2명의 남성이 들어가게 됐다. 면접관 자리엔 직급이 가장 높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 가운데에 앉고 나머지 2명의 직원들은 양측에 섰다. 가운데 앉은 면접관은 본인을 아이자와라고 소개하며 우리에게 자기소개를 시켰다.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시작했고 남자 면접자들의 자기소개가 끝났다. 이후 내 옆에 있던 희노씨라는 여자 면접자의 차례가 왔는데 ABC 대학에 다니고 있고 전공은 금융학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기소개했던 남자 면접자들과 똑같이 지극히 평범하게 자기소개를 한 것 같은데 그녀의 자기소개가 끝나자 갑자기 아이자와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다. 저 반응은 뭐지? 뭔가 엄청 기분 나쁜데? 내가 들었을 땐 그녀의 자기소개는 자연스러웠다. 오히려 2명의 남자 면접자들보다 유창했고 당당함이 느껴졌다. 희노씨도 그 면접관의 반응에 의아한 표정을 드러냈다. 참고로 내 자기소개 이후에도 아이자와는 어딘가 기분 나쁜 반응이었다. 희노씨의 자기소개에서부터 느꼈던 내 안 좋은 예감은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확실해졌다. 첫 번째 질문은 지원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희노씨 순서가 되어 지원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기획부를 지원합니다. 기획부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에서도 이제 됐어. 그런 뻔한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 라며 아이자와는 그녀의 말을 끊어냈다. 어차피 결혼이다 임신이다 하면서 바로 관둘 거잖아. 그냥 결혼 상대나 찾아보려고 취직하려는 거지? 와 같이 말을 이어나갔다. 믿기 힘들 정도로 요즘 시대엔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 이 말을 들은 희노씨도 당황했지만 그래도 지지 않고 아이자와의 말을 반박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됐다니까 그러네. 희노씨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볼펜으로 서류를 톡톡 치며 실실거리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럼 지금 남친은 있어? 그녀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저러나? 싶으면서도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희노씨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지만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진짜? 얼굴이 날씬하게 생겼는데 혹시 한 명으론 성에 안 차는 성격인가? 이쯤 되니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저러나 싶었다. 그 말을 들은 희노씨는 고개를 떨궜다. 그럴만도 하지. 참고로 남자 면접관들과는 평범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오히려 상냥하고 친근한 면접관이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즉 여자들에게만 이렇게 짓궂게 대한 것이다. 이유는 몰라도 여자들이 이 회사를 포기하게끔 유도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이건 너무 불공평했다. 내 분노는 한계점에 달했다. 희노씨 순서가 끝나자 그 다음은 내 차례였다. 그럼 다음 사람은 모니로봇 대학이라고? 그런 대학을 나와서 용케 서류 통과까지 했군 그래? 원래는 지원 이유에 대해 말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내 학력을 디스했다. 하지만 나는 이 횡포를 참고 넘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희노씨뿐만 아니라 미나 그리고 이 면접관의 횡포로 눈물을 흘렸을 여성 면접자들을 위해서도 네, 서류 면접에 통과했습니다. 안내 메일에도 면접에 꼭 와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남자가 있는 회사에 입사할 마음은 없었다. 면접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노 밖으로 직진했다. 쫄지도 않고 당당하게 받아치자 면접실 안 분위기는 쎄해졌다. 이젠 뭐 될 대로 되라지. 애초에 이런 부당한 면접을 저지하지 않는 다른 면접관들도 옆에 앉아있던 남자 면접자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었다. 여기서 팩폭을 날릴 수 있는 건 나뿐이라며 스스로 다독였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태도가 그 모양이야? 너 같은 애들이 면접에 오니까 아까운 내 시간이 낭비되는 거야. 아이자와는 내 말을 받아치며 싸우자는 듯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난 그 정도로 쫄지 않지. 시간 낭비라뇨? 당신이 받는 월급 중엔 이 시간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대충대충 일하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이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게 면접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죽일 듯이 달려들자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내 말을 들은 아이자와는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냈다. 난 이래서 여자가 싫어. 상사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질질 짜대고 적반하장까지. 그게 바로 편견이라는 걸 이 아저씨는 모르는 듯했다. 애초에 이런 인간을 면접관으로 내세운 이 회사의 수준도 알만했다. 당신이 한 게 바로 성차별과 인격 모독입니다.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어디까지나 이건 적성을 보기 위해서야. 사회에 나오면 이것보다 더한 소리도 들을 테니까. 그럼 남자 면접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자인 저와 희나 씨에게만 물어보는 거죠? 내 반론에 아이자와는 드디어 입을 다물었다. 당연하지. 저런 헛소리에 정당성이 있을 리 없을 테니까. 그러자 그는 천천히 내 이력서를 손에 들고는 내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내 이력서를 찢어버렸다. 됐어. 난 너 같은 걸 상대할 시간이 없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지. 나머지 3명은 나중에 면접하자고. 넌 2번 다시 우리 회사에 발도 들이지 마. 이런 회사는 제가 거절할 겁니다. 거기 계신 면접관 2분. 이런 사람을 면접관으로 정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거기 앉아 계신 남자 면접자들도요.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언젠가는 화를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엔 입사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게 말하고는 면접실을 나왔다.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고 나왔더니 정말 속이 시원했다. 이제 집에 가려는데 옆에 앉아있던 희노 씨가 나를 불러세웠다. 면접 분위기를 망쳤다고 따질 줄 알았는데 내게 감사의 인사를 해왔다. 저기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속이 시원했어요. 저도 이 회사엔 입사 안 하려고요. 우리 같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열심히 해봐요. 희노 씨와 웃는 얼굴로 그렇게 약속했다. 따지고 나온 보람이 있었다. 미나 대신 그녀라도 지킬 수 있었으니까. 요 미나, 기분은 좀 어때? 아직 취준할 의욕이 안 나? 아니, 아야카가 많이 위로해줘서 많이 나아졌어. 겉보다 오늘 아야카 면접 있었지? 괜찮아? 아니, 완전 최악이었어. 아이자와라는 미친 면접관,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차별주의자였어. 여자한테만 유독 심하게 굴더라고. 그러고 보니 나 때도 남자 면접자들한텐 평범하게 대하던데. 그치? 그래서 내가 노빠꾸로 질러주고 왔어. 진짜? 진짜로 그랬어? 왜냐면 합격한다고 해도 그런 회사는 내가 가고 싶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미나의 복수도 할 겸 팩폭을 날려주고 왔지. 와, 멋있다. 나도 그러고 왔으면 좋았을걸. 아냐. 이건 안 하는 게 좋아. 분위기 너무 쎄해져서 살짝 쫄리더라고. 아무튼 그 회사가 이상한 거니까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진짜 고마워 아야카. 아야카가 내 친구라 너무 다행이야. 나도 그래. 그 이후 나는 다른 회사 면접도 여러 번 보게 됐지만 그 회사만큼 극악무도한 곳은 없었다. 다시 생각해도 거긴 정말 이상한 곳이었다. 여자들이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뭐 그런 나도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신고하진 않았다. 다음 면접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하지만 내 후배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끔 이 회사의 아이자와 면접관이 압박 면접을 한다는 소문을 열심히 퍼뜨리고 다녔다. 그리고 결국 나의 필사적인 취업 활동은 빛을 발했고 기적적으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다. 취준에서 탈출한 나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자격증 공부와 다양한 스킬들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냥 놀기만 했다간 그날 면접 때처럼 사회에서 고생하게 될 테니까. 그 후 4월에 입사를 했고 드디어 나의 사회생활이 시작됐다. 회사 안을 걸어가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높은 직급의 50대 남성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입사 축하하네.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나와 그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어떤 의미로는 특별한 사이라고나 할까? 회사에서는 우리 사이를 비밀로 하고 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회사 일에 완벽히 적응한 나는 작년부터 인사부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4월 인사이동 시기가 되어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 과장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다. 오늘부터 과장으로서 함께 일하게 된 아이자와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극악무도의 면접관 아이자와였다. 사실 나는 아이자와 회사의 모회사로 취직했다. 그래서 이 재회가 기적적인 우연이라고 말할 순 없었다. 그리고 그쪽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초장부터 내게 시비를 걸어왔다. 설마 너 같은 여자가 이 회사에 있을 줄이야? 무슨 뒷거래를 해서 입사했을까?
하지만 대놓고 그의 말을 맞받아치는 일은 안 하기로 했다. 난 이제 성인이니까. 그냥 운이 따라준 겁니다. 이제 서로 직장 동료이니 과거 일은 잊고 프로로서 일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웃으며 넘어갔다. 하지만 아이자와는 내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일부러 자빌과 자잘한 일들을 시켜댔다. 뭐 그래도 나보다 상사이니 하는 수 없지. 그게 나한테만 그런 거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다른 직원들한테도 무례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여자 직원을 차별했는데 그게 참 눈에 거슬렸다. 아이자와가 오고부터는 다른 직원들도 엄청 힘들어했고 사직서를 내는 여직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부서 내 분위기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자와는 그냥 악덕 꼰대가 아니었다. 왜냐면 신입 채용 면접 때 비로소 그의 진짜 광기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언제나처럼 올해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지원함과 동시에 그날의 악몽이 또 되살아났다. 뭐? 그것도 모른다고? 대학에서 대체 뭘 배운 거야? 여전히 여자 면접자들에게만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아이자와. 물론 그냥 두고 보진 않았다. 아이자와 씨, 그런 행동은 삼가해주세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자 시끄러! 넌 조용히 입력이나 해!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냥 나가! 그는 면접 중인데도 대놓고 큰 소리를 쳤다. 더는 못 참아. 드디어 나는 그날의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나는 아이자와의 말대로 면접실을 나왔다. 그리고 곧장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밤 시간 괜찮으세요? 모회사로 인사 이동된 일이 그에게는 영예로운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여기가 나락이라는 걸 그도 곧 알게 될 거다. 그 다음 날도 입사 지원자들의 면접이 있었다. 면접자는 어제와 똑같이 나와 아이자와였다. 그렇게 첫 번째 면접자 그룹이 면접실로 들어왔다. 이번 그룹은 남자 3명에 여자 1명이었다. 상당히 느낌이 좋구만. 기대하겠어. 감사합니다. 와 같이 남자 면접자들에게는 여전히 상냥했다. 그래서 남친은 있어? 빨리 대답해봐. 왜 말을 못해? 한편 여자 면접자에겐 여전히 무례했다. 같이 들어온 남자 면접자들도 깜짝 놀라서 서로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여자 면접자는 예전의 나처럼 따지고 들었다. 그 전에 이 질문의 의도부터 알려주시겠습니까? 업무와는 상관없는 질문 같은데요? 이 질문에도 불구하고 아이자와는 압박 면접을 이어갔다. 됐으니까 대답이나 해봐. 말할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 남자들한테 꽤 해픈 모양이지? 아이자와는 실실거렸다. 하지만 여자 면접자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명백한 성희롱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좀처럼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난 것인지 아이자와가 결국 폭주하기 시작했다. 윗사람한테 그 태도는 대체 뭐야? 나 참 이래서 여자가 싫다니까. 그러고는 그녀의 이력서를 쫙쫙 찍기 시작했다. 당장 여기서 나가. 여긴 너 같은 애가 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니야. 아이자와는 의기양양하게 면접실 문을 가리켰다. 바로 그때 면접실의 문이 열렸다. 잠깐 실례하겠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내가 입사 직후에 만났던 나와의 사이를 숨겨왔었던 그분이었다. 그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자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왔다. 당연히 그래야지. 왜냐면 이분은 어엿한 이 회사의 임원이신 카네오 전무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의 고모부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 사이를 비밀로 했던 이유다.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나는 절대 낙하산이 아니다. 고모부와의 관계를 숨기고 면접에 임했으니까. 고모부께 면접 결과를 말씀드렸을 땐 이야, 진짜로 붙을 줄이야. 대단한데? 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다. 하지만 고모부의 힘을 빌려야 할 땐 대놓고 빌리자는 게 내 모토다. 어제 고모부에게 전화해서 아이자와의 일을 상담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고모부가 면접실로 직접 찾아온 것이다. 고모부는 여자 면접자에게 말을 걸었다. 수고했어요. 이제 그만 가봐요. 알겠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고모부의 말에 그녀는 면접실을 나갔다. 넋이 나간 아이자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사실 저 취업 면접자는 고모부가 심어놓은 스파이였다. 이번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모부가 심어둔 스파이라고 해야 될까? 고모부가 면접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도록 그녀에게 마이크를 채워뒀다. 즉 아이자와의 폭언을 모두 다 듣고 계셨던 것이다.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아이자와는 당황해하며
고모부에게 변명을 늘어놨다. 아닙니다. 이건 멘탈이 강한지 아닌지를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아, 변명하는 게 그때랑 똑같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변명이 통할 리 없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면접자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일정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면접자들을 방 밖으로 내보내자 고모부는 또다시 아이자와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아이자와,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고소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그럴 리가요. 제 면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전 회사에서는 자네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니까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겠지. 이번 인사이동은 자네가 잘해서 해준 게 아니야. 자네보다 더 높은 직급의 사람들을 배치하려고 그런 거야. 인사이동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 아이자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물론 그에 대한 처벌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네에 대한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 미안하지만 자네를 우리 회사에 남겨두긴 힘들 것 같아. 전무에게 직접 해고 통보를 들은 아이자와는 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꼴 좋다. 이 모습을 찍어서 미나한테 보내주고 싶을 정도로 그 이후 그는 정말 해고당했다. 뭐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이제야 비로소 아이자와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됐다. 참고로 아이자와의 정신적 폭력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차례로 그를 고소했다고 한다.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